두려우냐? 두려움은 직시하라 하는 말 아십니까? 어디서 나는지 아세요? 이 최종병기 활 보신 분 있으신가요? 거기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인데 두려움을 직시하라 이 부분에서 제가 가장 큰 인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활에서 보면은 활이라는 게 이렇게 쏘는 거잖아요. 활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활이 무엇을 상징하나요? 뭐 무기도 상징할 수도 있고 뭐 또 뭐 저항하는 거 저항하는 수단으로도 쓸 수가 있고 뭐 사람 큐피트 그런 화살로도 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이 화살을 한번 문학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화살이라는 게 뭐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화살이라고 하면은 문학 작품 중에서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고은의 화살이 있습니다. 이 고은의 화살에서는 고은이 쓴 건데 여기에서는 독재 정권에서 저항하겠다라는 의지를 내가 화살이 돼서 저렇게 관역으로 꽂혀서 저 독재 정권을 공격하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가 또 저항의 이미지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항이라는 그런 키워드에서 또 다른 문학작품과 엮어볼 수가 있는데 뭐 그 첫 번째로 홀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홀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홀린 사람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칭찬하는 사회자가 그 사람을 칭찬해줘요. 그 사람이 뭐 독지가든 정치가든 그런 사람을 칭찬해주는데 막 군중들은 거기에 현혹되어서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누군가가 그렇다면 당신은 신입니까? 이렇게 의문을 던지자 그 사람들이 흥분을 해서 아니 저렇게 절대적인 우리 신느님한테 저렇게 하면은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그 사람 오히려 매도해버리고 매장시켜버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항하는 사람 즉 화살을 쏘는 사람은 누군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으로 윤은길의 빙천과 시몽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빙천과 시몽에서는 또 군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서는 대표적인 인물로 신하사와 우하사, 뭐 또 정훈장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우하사가 사실 비행기 사고가 나서 우하사가 크게 부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런 데서 군대에서 영웅적인 행동을 했다. 그럼 군대에서도 이미지도 높아질 테니까 영웅적인 행동을 했다고 전쟁 영웅처럼 이렇게 추앙해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증언하는 기자회견, 형식적이긴 하지만 기자회견은 해야 되긴 하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증인으로 신하사를 시켰는데 신하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냥 불에 타 죽었어요. 동료를 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불에 타 죽었다가 날뛰다가 부상을 입은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훈 장교가 딱 그거를 무마시키면서 이 친구는 그냥 당할 때 장면만 본 것입니다. 전에 것은 잘 알지 못했나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겨우 이제 무마시키려고 하는 내용을 보이는데 여기에서 또 진실을 은폐하려는 호도하려는 그런 세력들에 저항을 하는 사람이 바로 신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와 비슷하게 또 작품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솔거의 죽음이 있습니다. 어떤 솔거의 죽음이라는 작품도 아주 나쁜 시장 왕이 성주가 화가한테 자기의 모습을 그리라고 했는데 화가는 예쁘게 그려주고 싶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서 막 탐욕하고 부정스러운 그런 모습이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려줬는데 성주가 그걸 보고 어떻게 내가 저런 모습이냐, 나는 아주 착하고 성실한 그런 사람인데 저렇게 모독을 하다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데서 또 진실을 밝히려는 그런 저항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화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이 세 작품, 네 작품들을 다 보게 되면은 거의 중점적인 것이 비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로 또 비판을 잡아 보아서 비판으로 넘어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비판을 키워드로
잡았으면은 여기 대표적인 작품으로 장정일의 하숙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하숙에서는 젊은이가 뭐 리바이스 청바지에 뭐 여러 가지 콜라병에 여러 가지 외래 문명에서 경도된 그런 젊은이를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것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런 상태로 빠져 있나, 그런 젊은이를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장정일의 하숙이라는 작품입니다. 또 이외에도 또 비판을 한다는 작품이 장정일 하숙 외에도 수필 작품으로 우리가 이범선의 도편수의 긍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도편수의 긍지는 장인 정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집을 짓다가 집을 짓는 데 10년이 지났어요, 이 도편수가. 근데 지나가다가 저 집이 보여서 딱 들어갔는데 집주인한테 인사도 하지 않고 바로 딱 기둥으로 가더니 얼마나 기울어졌나 딱 측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기울어졌어요. 역시 누가 만든 건데 기울어질 리가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진짜 자기가 만든 그런 상황에서 엄청난 장인정신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하게 유사하게 구조를 갖고 있는 작품으로 윤호영의 방망이 깎던 노인이 있습니다. 방망이 깎던 노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에서도 방망이를 어떻게 공들여서 깎는 그런 노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성실한 삶의 자세를 성심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 젊은이들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이제 비판적인 작가로 누가 있을까요? 성이 김이요. 김광규라는 작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김광규라는 작가가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상행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상행이라는 작품도 있고, 그리고 또 젊은 손수 운전자에게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이 젊은 손수 먼저 상행이라는 작품에서는 상행열차예요. 상행열차를 타고 가면서 거기에 비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반어적으로, 넌 너무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도 돼. 뭐하러 힘들어서 독재 저항하고 그래. 도시화한 상태에서 안일하게 살면 되지. 뭘 그래. 라고 이제 반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 상행이라는 작품이고, 이 밑에 나오는 젊은 손수 운전자에게라는 작품은 이 차 운전자인데 얘 양옆은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앞만 보는 그런 세태를, 이기주의적인 옆을 돌아보는 따뜻한 것이 없는, 휴머니즘이 없는 세태를 이제 풍자하고 비꼬는 작품이 바로 젊은 손수 운전자에게라는 작품입니다. 또 여기서 키워드가 바로 이기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기주의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송순의 면왕정가에서 또 이기주의를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면왕정가에서는 그 중에서 이기주의가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에서는 화자가 병치를 감상하고 있는데, 쉴 사이 없거든 길이나 전하랴. 내가 쉴 틈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길 물어보는데 길을 전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항상 그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이기주의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짜 자연에 동화된 사람이구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기주의와 반대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타주의를 잡아볼 수가 있는데, 이 이타주의로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관동별곡에서 또 월출 부분, 거기에서 이타주의를 잡아볼 수가 있고, 또 고산국어가에서 또 이타주의를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관동별곡에서의 월출 부분에서는 거기서는 월출 부분을, 이 좋은 광경을 닌데대 다 배고져, 이 좋은 광경을 다른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선정의 포부 등도 다 같이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율곡의 고산국어가라는 작품이 있는데, 고산국어가에서는 제 2곡에서, 즉 3수에서 이곡은 어둠에요 화암의 춤만 커다 벽파에 꽃을 띄워 야외로 보내노니 사람이 승질을 모르니 알게 안들 어떠리 라는 구절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이 좋은 경치를 모르니까 도화 원기에서처럼 복숭아 꽃잎을 보내주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이 좋은 광경을 보여주고 싶다. 여기에서 또 이타주의를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김광규의 상행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상행에서는 근대화, 산업화로 인하여서 피폐하게 된 이런
세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근대화 산업화로 연결시켜 보면은 우리가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포 가는 길에서 삼포라는 것이 옛날에 부삼포, 제포, 연포 이 삼포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삼포는 빽빽할 삼자를 써서 빽빽할 삼에 이 포자를 쓰게 됩니다. 근데 발음이 똑같으니까 그때는 삼포인데 여기에서는 삼포 하면은 떠오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때 삼포외란이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 중종 때 삼포외란을 통하여서 비변사라는 기구가 설치가 되었고 이것이 그때는 상설기구에 그것이 점차적으로 점점 중요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조선 후기에는 왕실의 권위를 억제하게 되는 그런 기구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 비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삼포 가는 길로 넘어오게 되면은 삼포 가는 길에서는 정씨와 영다리가 나오게 되는데 정씨와 영다리는 정씨는 정신적 안식처를 찾으러 자기 고향인 삼포를 가는 것이고 영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일거리가 있으면 일을 해보려고 또 삼포를 가는 것인데 여기에서 두 사람한테서 같은 입장에서 다른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동상이몽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정씨와 영다리가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기차를 타고 삼포를 가는가, 산업화로 변화된 자기 고향, 다리가 놓이고 엄청 도시화된 고향으로 정씨와 영다리가 갈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를 작품에서는 보여주지 않고 그냥 기차는 떠나갔다라고 열린 결말 구조로 보여주게 됩니다. 열린 결말 구조가 나왔으니까 똑같이 열린 결말 구조로 넘어가게 되면은 허생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허생전에서는 허생이 엄청 개혁적인 그런 것을 훈련대장 이완한테 얘기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자신이 화를 피하기 위해서 박지원한테 가한 직접적인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허생을 잠적시켜다든지 이렇게 독자의 상상력을 북돋아주는 열린 결말 구조를 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박지원이라는 작가는 대표적인 실학자인데 박지원의 그 밖의 작품으로는 광문자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광문자전에서는 광문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 광문자전인데 이 작품은 광문이 비록 거지이지만 그 시대 상황에서 남녀 평등 사상을 지니고 있었고 그 다음에 능력주의 사회가 아니라 또 인품을 좀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광문의 예시를 전해주면서 그 당시 사회상에 필요한 인물을 광문으로서 제시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고전소설 작품 같은 경우에는 다 주인공들이 하늘에서 적강했다던가 아니면 또 엄청나게 귀한 부잣집 도련님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특이하게 박지원의 광문자전에서는 광문이라는 거지를 주인공으로 설정을 했어요. 이와 비슷하게 거지를 또 중점적으로 설치한 것이 고운의 머슴대길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머슴대길에서는 대길 아저씨가 자신의 고운의 화자의 정신적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모두가 항상 껴안아주고 이렇게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공동체적인 삶, 거기에서는 이성부의 벼 그리고 김소영의 풀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모두 다 독재 정권의 그런 강한 바람이 휘몰아쳐도 벼들은 서로 지탱해주고 풀은 아무리 밟혀도 끈기 있게 계속 살아나는 그런 억센 민중력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또 독재 정권에 대항하는 민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항이란 키워드를 같이 연결시켜 보면은 화살과 같이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한 바퀴를 쭉 돌아봤는데 크게 한 바퀴를 돌아보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넓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화살이라는 키워드에서 화살은 시위가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도 없고 방향을 변하지도 못하잖아요. 항상 자기가 설정해 놓는 그런 진로를 통하여서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지 말고 한 곳으로 쭉 직진하는 그런 우직함을 여러분들께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think this is the first time that I have prepared for the lecture, like imitating Wangshik teacher's class, and also it's the first time that I make a presentation in front of camera.
it was really nervous for me, but also it's really necessary that I think I need this 깡 that I can present in front of lots of people and I can express myself, and it will be a great opportunity for me that I could have more enhance that my other like work or studies, such like that. Thank you.